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씨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나무씨의 벌칙 수행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노래도 모른 척하지 마세요. 여가 활동하고 있는데 자꾸 오셔가지고 이렇게 방해하시면 어떡해요. 미술 여가 활동 하시는 거예요? 그림 심리 치료 중이에요. 지금 너무 당해가지고 저번 녹화 때. 심리 치료. 어디 봅시다. 심리 상태를 네. 제 심리 상태 진단을 보이십니까 해드릴게요. 지금? 지금 굉장히 뭐가 났어요. 삐죽삐죽. 마음이 상처를 뭐가 나다니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가운데 내 마음에서 뭐가 난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 마치 고슴도치 같이.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원으로 한번 싹 감싸주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행이네요. 싹 한번 감싸주면서 마음을 치료하는 게 오늘 목적 마지막이에요. 이거 근데 너무 진짜 어려워요. 이게 보시면 이거 창살이 이거 보이세요? 바퀴살? 이게 바퀴살. 중간에 바퀴가 맞아. 있어요. 붉은색, 인도가 마치 붉은색. 그 뭔가 불교국가라서 왠지 그 윤회사상 이런 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안에 같아요. 바퀴가 있는데 네. 바퀴살이 무려 24개예요. 진짜요? 왜일까? 저렇게요? 24절. 제가 다 세봤어요. 세봤는데 24개여가지고 진짜 24번 다시 태어난다 이런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원래 그림 좀 보여주세요. 원래 그림이요? 네. 이게 24시간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뭔가 24절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맞아. 그런 숫자에 영향이 의미가 있지 있을 것 않을까. 같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의미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원래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이세요? 잘 안 보인다 여기. 네,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바퀴가 예쁘다. 국화빵 같이 생겼네요. 국화빵, 네, 국화빵이요? 죄송해요. 배고파서.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열심히 그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완성할 때 만나요. 안녕. 네, 안녕. 와 예쁘다. 상큼해 보여요. 상큼해요. 좀 봄 느낌 나죠? 맞아요. 네. 파릇파릇하고. 주황색, 감귤 주스 초록색. 같고. 네, 뭔가 좀 샐러드 같은 느낌 나지 않나요? 좋아. 다른 나라 국가에 이런 국기에다 이런 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와 근데 엄청 예쁘다. 왜냐면은 네. 이제까지 본 적 없던 색감이에요. 그죠. 주황색이랑 이거 연두색 좀 잘 안 쓰잖아요. 맞아. 예쁘긴 예쁜데 잘했다. 너무 힘들었어요. 잘했어요. 이게 이제 국기를 그리다 보니까 좀 신기한 게 네. 우리나라 국기가 적당히 복잡하면서 네. 적당히 예쁘다. 그리고 또 맞아, 적당히 맞아. 그리고 싶고 이런 걸 맞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역시 우리나라 갑자기 국기가 뭔가 짱이야. 평창 올림픽도 다가오고 하니까 갑자기 애국심 폭발해가지고 국기 그리다가 다음에 우리 같이 우리나라 국기도 한번 그려봐요. 혼자 그리세요. 더 이상 안 그릴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이따 만나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여행가자 김도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하는 저의 여행 파트너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나무 앵커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나무입니다. 네, 아니 너무 추워 죽겠는데 네. 지금 이상한 얼음이 잔뜩 있는 커피예요. 커피 차가 아니라 커피. 아이스 커피를 드시고 계세요. 이게 좀 먹어야 목이 네.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몸이 풀려요? 목이 풀려요. 네. 발음이 그렇게 안 좋나요? 귀가 안 좋아가지고 머리로 덮고 있으니까 그러시구나. 다음부터 이렇게 머리 질끈 매고 나오세요. 갑자기 머리 건강을 하시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저는 이게 추울 때도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몸에 맞아. 열이 좀 많기도 하고 이게 진짜요? 그냥 꿀꺽꿀꺽 삼킬 수가 있잖아요. 그 맛에 먹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제 일상의 행복입니다. 아침에 행복이에요? 커피 한 잔 사들고 출근하는 거. 나무 씨 어제도 되게 행복해 보이시던데 어제 인터넷 쇼핑 얼굴에 한발웃음을 지으시고 네, 봤어요 요새 제가. 자꾸 인터넷 쇼핑하는 게 이게 네. 택배가 엄청 빨리 오잖아요. 그 택배 뜯을 때 또 그런 행복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다양한 행복들이 있습니다. 네, 요새. 맞습니다. 저는 요즘 그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전기장판 틀고 이불 속에서 귤 까먹으면서 TV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꼭 인형을 이렇게 안고 있어야 이렇게 네. 딱 안정감이 있는데 네. 최근에 나무 씨가 저한테 인형을 뽑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회식하고 나면은 항상 인형 뽑기집을 들리게 되더라고요. 들러가지고 뽑는데 코스야, 왠지 모르게 코스. 잘 돼. 그니까 그게 맞아.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2번 만에 뽑아가지고 네. 저희가 엄청 소리를 질렀잖아요. 네, 너무 그랬었죠. 행복했죠. 잘 가지고 계신가요? 인형? 그럼요. 침대 한 켠에 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여행도 한번 행복하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씨 캐리어 써셨죠? 네, 캐리어 준비 끝났습니다. 주식회사 여행 가자.
본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 투자가 아닌 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작년에는 현재 행복을 위해서 이제 망설임 없이 좀 쓰고 살아가는 욜로족이 유행이었다면 네. 요즘은 소확행이라는 네. 말이 유행이라고 해요. 소확행이요? 네, 이 소확행. 발음하기도 어려워. 소확행? 소확행, 나머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뭔가 줄임말 같아요. 그쵸? 뭐 줄임말 같은데 소확행? 소. 소금 소금? 확장 행성? 소금 확장 굉장히 행성 과학적인데요. 이 소확행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그 줄임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수필집에서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찍어 먹을 때, 그리고 서랍을 열었을 때 이제 속옷들이 차곡차곡 개어서 가득 차 있을 때 그거 이런 행복하다, 진짜. 기분이라고 네.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소확행이라는 주제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나무 씨가 준비한 여행지 어딘가요? 네, 저는 제가 여행지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 행복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그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제 떠나는 네. 여행이니까. 제가 요새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요, 날씨가 진짜 춥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게 따뜻한 날이 있어요. 네. 가끔 이제 영상으로 온도 올라가는 네, 날에 네, 네.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먹을 때 그때가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와, 네. 그냥 조금 따뜻한데도 그게 그냥 행복한 거예요. 너무 맞아, 추우니까. 맞아.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 이제 겨울도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으니까 네. 마지막 겨울을 따뜻한 여행지에서 한번 보내보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따뜻한 이번에는 여행지, 네, 부담 없이 가깝게 금방 다녀올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필리핀의 팔라완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여행지는 사방비치입니다. 이 사방비치는 필리핀의 보라카이라고도 불리는 자연경관이 아주 뛰어난 해변가인데요. 네. 이 필리핀의 국립공원 내에 있는 바닷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관이 엄청 잘 보존이 돼 있대요. 네. 길게 뻗은 백사장과 이 파란 바다를 보면요, 가슴도 뻥 뚫리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곳이라고 네. 합니다. 특히 이 사방비치의 백사장 모래가 유명한데요. 모래가 유명해요? 네, 모래가 얼마나 고운지 아, 이게 채로 진짜? 걸렀다, 채로 걸은 모래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고운 모래라고 합니다. 네. 또 야자수 그늘 아래서 따뜻한 바람을 맞으면서 몸을 말리고 쉬고 있으면 이 피로가 싹 풀리면서 정말 행복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 동남아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 보면은 보라카이로 많이들 여행 가시잖아요. 네. 근데 보라카이는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그쵸.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몰리고 또 그에 따라서 좀 환경이 좀 지저분해지거나 아니면 네. 뭔가 대기줄이 길어지는 그런 관광 힘들죠. 좀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는 10년 전의 보라카이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곳 같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직은 여유롭고 또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관광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요, 이 낮에는 스노클링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같은 그런 액티비티들을 즐길 수가 있고, 밤에는 또 바에서 칵테일과 음악을 즐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젊은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여행지라고 합니다. 네, 이 동남아 국가들이 좀 원래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가 있다가 이게 조금씩 한 군데씩 더 개척이 되고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팔라완 저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게 가깝고 저렴한 비용에 갔다 오기에 좋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네, 소확행이 그래가지고- 맞네요. 우리 취지랑 맞습니다. 맞네. 그래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로는요, 지하강 투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뉴질랜드로 네. 여행 갔을 때 굉장히 특별한 곳 하나 소개해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데 있나요? 그때 그 반지의 제왕 촬영지에서 밥 먹는 거. 영화 좋아하시니까 그런 쪽으로만 이제 기억을 하셨구나. 저는 근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어떤 거죠? 동굴인데 아, 반딧불이 엄청 있는 동굴 맞아. 알죠? 거기 너무 예뻤어요. 네, 거기 그 동굴 여행이 제가 좋았어가지고 이번에도 동굴 여행을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하강이라는 그런 강에 있는 동굴이라고 합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인데요. 그 지하강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지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내륙에서 흘러내린 강물이 동굴 속을 지나서 바다로 합류하는 지형을 지하강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그런 지하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전체 길이가 8.7km고요. 1.5km 구간 정도가 관광객들에게 현재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보호를 위해서 하루에 최대 1,200명의 인원만 입장이 가능한 특별한 네. 관광 명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공이 직접 노를 젓는 작은 배를 타고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수만 년 동안 쌓인 그런 신비스러운 석회암 동굴과 또 대리석 절벽들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제가 뭐죠? 사전 답사를 가기 전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사전 답사. 이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 동굴이다 보니까 동굴 안에 뭐 있죠? 동물들? 예, 박쥐, 네, 박쥐 있잖아요. 박쥐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네네. 여기도 박쥐가 정말 엄청 많대요. 아, 종류도 진짜요? 다양하고. 근데 그 박쥐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분비물들이 쏟아져 내리는데 거의 어머. 그냥 비가 내리듯이. 그 정도예요? 네, 막 우산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어머, 대박, 대박.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네. 그 이상한 비옷 같은 우비 아. 같은 거를 좀 입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 좀 버려도 되는 옷들을 비싼 거 준비해서 입으면 안 입고 되겠네요.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쥐의 배설물 네, 좀 주의하시고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박쥐뿐만 아니라 뱀도 있고요. 아, 진짜요? 네, 동굴에 사는 뱀이 또 있대요. 저 뱀 뱀이랑 진짜 무서워요. 거미도 되게 수십 종의 거미가 그 안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굴에서 그런 신비한 생명체들을 보는 그런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겠죠? 좋네요. 네, 그러면은 몇 박 며칠로 이제 필리핀 팔라완으로 여행을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3박 4일간의 여행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여행 경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항공권으로 35만 원짜리 항공권을 구매를 했고요. 숙박비로 15만 원, 그리고 식비로 6만 원, 교통비로 2만 원, 관광비에 10만 원을 들였습니다. 네. 제가 관광비에다가 10만 원을 좀 많이 투자를 네. 했는데 이게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맞아, 스노클링 맞아. 체험하는 네. 거 그거 6만 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총 10만 원 이렇게 드렸습니다. 전체 예산은 68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3박 4일간 68만 원의 여행 예산을 짜셨는데요. 그렇다면 나무 씨가 이번 여행을 위해서 모의 투자한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이번에 투자한 종목은 현대차 종목인데요. 네. 제가 종목 설명 간단하게 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함께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선택 동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지난주 저희 이 녹화 시간 때 제가 네. 제비 뽑기 했을 때 맞아요. 자동차 종목 뽑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주가가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는 게 어떤 종목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현대차 종목을 고르게 됐습니다. 네. 이 사실 자동차 업종도 수출 실적에 굉장히 영향을 그렇죠. 많이 받는 업종이라고 할 수가 네. 있잖아요. 특히나 미국하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중국에서는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작년 실적이 조금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네네.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요. 이런 1, 2년간에 끝날 그런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라 네. 좀 길게 봤어요. 시장의 큰 흐름을 또 제가 봤거든요. 네. 큰 흐름 잘 보잖아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시대에서 네. 최근에는 전기랑 수소를 연료로 하는 수소 전기차로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그쵸. 일어나고 있지 소송 않습니까?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현대차를 또 한번 눈여겨봤고요. 현대차가 세계 수소위원 총회에서 회장사로 선출되기도 하는 등 이 그런가요?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의 큰 흐름의 선두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나무 씨 이제 큰 흐름으로 이 종목을 고르셨는데 네. 저희가 이 주가를 확인할 때는 짧은 흐름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는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작년에는 조금 실적이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 환경 때문이었는데요. 올해 2분기부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메리츠 종금증권은요, 이 3월 이후에 신차 사이클의 개시와 함께 이익의 방향성과 기업 가치의 방향성이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탈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 오는 3월 이후에는요, 이 2월에 출시할 예정인 빅 볼륨 신차 산타페 내수 판매, 네. 그리고 코나의 미국과 중국 판매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고요. 이 전년 동기에 큰 문제였었던 이 중국과의 사드 갈등에 따른 판매 부진이 조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현대차의 판매 실적은 질적으로도 그리고 양적으로도 모두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가 이번 한 주 동안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앞서서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지만 네. 사실은 그 네. 한 주 동안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좀 슬픈 그런 한 주를 진짜요? 보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는데요. 그 정도였어요? 네, 이게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떨어지고 이걸 반복을 하더라고요. 또 밀당이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조금 불안불안했었는데 네. 이게 일자별로 좀 얘기를 해드리면 네. 먼저 23일에는요, 이 장중에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오. 흐름을 보이길래 제가 네. 이거 잡았다. 이번에 이거다. 죽기 안 그래도 되겠다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3일 종가 기준으로는 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 24일에도 하락을 했고요. 네. 근데 여태까지만 해도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거 저가 매수 정도로 볼 저거만 수 있겠다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월 25일에 현대차의 작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큰 한 방을 맞았는데 좀 안타깝게도 2017년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좀 부진했어요. 네. 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5조 원에 좀 못 미치는 4조 5천억 원대를 달성을 했는데 네. 이게 현대차의 실적이 5조 원에 못 미치는 게 2010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무려 8년 만에 정말 5조 원 어떡해.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이게 어닝 쇼크 수준으로 좀 안 좋은 실적을 내게 되면서 네. 26일에 현대차 그룹 삼형제가 모두 일제히 아이고. 하락하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29일에 이 네. 제네시스 등 신차 모델들을 출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까지 살짝 희망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투자를 한 다음 날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은 맞아요. 세상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제는 반등을 했다고 하니까 오늘은 그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차 지난주 수요일에 구매를 하셨죠? 얼마에 네. 하셨나요? 1월 24일 수요일에 투자를 했고요. 한 주당 제가 15만 8,500원에 4주를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63만 4천 원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잡은 이번 여행 예산이 68만 원이니까 저는 약 4만 6천 원 가량을 이번 모의 투자를 통해서 벌어야 됩니다. 네, 저희가 평소에 모의 투자하던 종목들보다는 한 주당 가격이 오늘은 조금 올랐네요. 그래서 네. 4주를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도원 씨가 또 어떤 여행지를 골랐을지가 궁금한데 도원 씨는 소확행의 여행지 어디로 고르셨나요? 네, 저도 이제 소확행, 소소하고 행복한 즐거움, 작은 즐거움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가까운 곳으로 네. 가깝고 좀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금요일에 연차를 쓰고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인데요. 바로 옆 나라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100분 정도만 가면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의 청도인데요. 칭다오라고도 불리죠. 네. 아무 씨에게 익숙한 이름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저 양꼬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양꼬치 먹을 때 항상 칭따오 네, 먹는데 그렇죠.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여행지인데 좀 뺏긴 것 같아서 맥주 사올게요. 제가 제가. 아껴놓고 있었거든요. 이거 다음 정말요? 여름에 올해 여름에 쓰려고 아껴놨던 여행지인데 그새 또 채가시네요. 제가 왜냐면 실패하면 다음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맥주로도 유명한 중국 칭다오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칭다오는 독일과 미국 등 여러 국가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라서 도시 곳곳에서 이국적인 풍경을 엿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풍 건축물들도 많이 남아있는 곳인데요. 이 칭다오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신하오산 전망대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칭다오의 풍경을 이제 말해보자면 파란 바다와 빨간 지붕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신하오산 전망대를 가기 위해서는 산길을 20분 정도 이제 등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빨간 버섯 모양의 건물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 이 동그란 귀여운 건물이 바로 네. 신하오산 전망대라고 합니다. 신기하게 생겼네요. 네. 여기 앉아 있으면은 바닥이 360도 회전을 한대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칭다오 네. 도시 전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제 멀리 바다에 있는 칭다오의 랜드마크 잔교와 그리고 독일 고딕 교회 양식으로 지어진 영빈관도 볼 수가 있고요. 노을이 질 때는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올라가면은 유럽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네. 입장료는 2,600원, 한국 돈으로 2,600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이게 지금 영상을 보니까 네. 되게 중국 같지가 않은 그런 그쵸. 모습이에요. 신기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럽풍의 건물이 남아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노르웨이나 뭐 이런 덴마크 이런 쪽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여기가 이게 독일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네. 지배를 받았었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칭다오의 다음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소확행을 추구하려면 무엇보다 음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피차이위엔 꼬치거리라고 하는데요. 나훈 씨, 피차이위엔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피차이위엔이요? 아니요, 저 지명 같은 거 잘 몰라요. 그래요? 제가 고유명사 쪽이 좀 약해가지고요. 실용 회화 정도는 강한데 이런 거는 물어보시기 전에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다음부터는 녹화 오기 전에. 혹시나 알까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옛날에 중국 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네, 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여기가 1902년부터 100년 넘게 칭다오의 먹자거리를 대표해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중국 느낌이 물씬 나는 골목에서 좌판들이 늘어서서 정말 수많은 음식들을 판다고 합니다.
미리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진짜 팔뚝만한 오징어 구이, 네. 새우꼬치, 만두, 뭐 파인애플 밥, 국수 등등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요. 또 칭다오가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다양한 해산물 요리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좀 길거리 음식만 먹기엔 좀 아쉽다 하시면은 여기 또 유명한 식당들이 많다고 해요. 127년 된 유명한 중국집도 있고요. 네. 그 쿵푸팬더 보셨죠? 네, 봤어요. 거기서 이제 포의 아버지 그 오리 씨가 네. 이제 그 식당을 운영을 하잖아요. 네네. 그거랑 똑같이 생긴 아. 전통 중국 음식점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당들을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가 이제 칭다오다 보니까 음식들과 함께 맥주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맥주와 함께 먹으면 더 행복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갈 때 조심하셔야 될 게 길이 굉장히 좁고 사람이 많아서 소지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랑 또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까지 소개를 네.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조금 많이 들 것 같아요. 많이 드시니까 먹을 거를 아예 아니에요. 테마로 잡으셨으니까요. 그런가요? 이번 예산하고 여행 소요 시간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여기가 저는 3박 4일 동안 좀 여유롭게 쉬고 오려고 네. 했는데요. 먼저 항공권은 27만 원짜리 국내 항공사 직항을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은 호텔에서 이제 22만 원 정도가 들고요. 네. 입장료, 그 전망대 입장료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10,000원, 기념품이 5만 원, 남우 씨에게 이제 벌레 뭐 이런 거 사다 주고 아니요, 사오지 마세요. 사오지 마세요. 차라리 맥주를 사다 주세요. 맞다. 맥주 사줘야지, 맥주. 남우 씨가 좋아하는 맥주 사드릴 거고요. 식비 10만 원, 교통비 2만 원 해서 저는 총 67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네, 67만 원의 예산. 역시나 이제 가까운 데로 소확행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기 때문에 예산이 저번 여행보다는 많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떤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셨나요? 네, 이번에 제가 투자한 종목은 금호석유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투자한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업종을 정했을 때 제가 화학업종을 뽑았는데요.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석유화학업계에 호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왜 호재가 되고 있죠? 네, 이제 국제유가가 오르면은 네. 석유화학 제품들의 이제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업계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거군요. 네, 그리고 중국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석유화학 그 부문의 생산을 규제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업계에도 좋은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석유화학 종목들의 목표 주가를 연이어 올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선택한 종목은 바로 금호석유입니다.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이 금호석유화학의 주가가 6만 7천 원대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최근에 보면은 10만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게 바로 작년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이렇게 금호석유의 실적이 개선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력 제품인 합성 고무와 그리고 페놀 유도체 그리고 비스페놀 A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합성 고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요. 2012년에 중국이 합성 고무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러면서 금호석유의 실적이 부진해졌다고 해요. 네. 중국에서 이제 공급이 많아지니까. 네. 그런데 이제 중국 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 규제와 함께 합성 고무의 재고 물량이 점차 소진하면서 반사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비스페놀 A와 페놀의 시황이 개선되면서 마진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부문 실적은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미래에셋대우의 분석을 참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 4분기 영업이익은 723억 원, 그리고 2018년 1분기 영업이익은 768억 원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대폭 웃돌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네. 주간 어떤 흐름을 보였었나요? 네, 먼저 이제 길게 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11월부터 주가가 50% 가까이 상승을 네. 했어요. 그리고 지난 저희가 24일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 이틀 전인 22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거래량도 보시면요. 20일부터 3일 동안 평균 거래량이 49만 주였대요. 네. 이게 평소에 일평균 거래량이 18만 주였다는 네. 거랑 비교해 보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늘고 있다는 야, 점을 3배씩 늘어났네요. 네, 알 수가 네. 있습니다. 하지만 20일 이후로 3일 정도는 조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조금 불안했습니다, 저도. 네, 그랬는데 다시 어제는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더라고요. 네. 오늘은 진짜 저도 어제 같이 올랐네요. 네.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1월 24일 수요일에 샀는데요. 그때 한 주당 가격이 10만 5,500원이었습니다. 네. 이때 6주를 사가지고 63만 3천 원이 들었고요. 제가 잡은 여행 경비가 67만 원이니까 저는 4만 원 정도 더 벌어야 합니다. 네, 오늘 비슷합니다. 68만 원, 7만 원 정도 이제 네. 예산을 잡고 한 4만 원 정도 더 벌어야 하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분이 이 소확행, 소소한 행복을 즐기러 여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1월 30일 오전 10시 46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기준으로 주가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나무 씨가 모의 투자하셨던 업종이 뭐였죠? 저 자동차 맞다, 맞다. 업종이었죠. 자동차. 자동차 업종의 현대차 네. 종목 현재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시고요. 네. 하나, 둘, 둘, 셋. 셋. 와우, 오! 좋습니다. 와. 제가 어제 분명히 또 오.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오.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갔어. 견조한 탔어. 상승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1.62%에서 오. 1.94% 정도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네. 3,000원 상승하면서 현재 시각에는 15만 7,500원을 500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나무 씨가 얼마에 구매를 하셨죠? 네, 제가 지난 24일에 구매할 때 한 주당 15만 8,500원에 8,500원. 구매를 했잖아요. 좋아할 게 아니었네요, 역시. 아, 요새 이렇게 너무 밀당을 해요, 종목들이. 아, 밀당을 해, 밀당을. 좀. 천 많이 내렸다. 떨어졌네요, 그동안. 1,000원 떨어졌네요. 네, 1,000원이 떨어지면서 제가 4주를 구매를 했으니까 아, 네. 4,000원이 총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46,000원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4,000원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니까요. 이거 지난주랑 대자뷰가 왔어요, 지금.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그러면은, 종목이었죠? 네, 금호석유예요. 네. 제가 모의 투자했던 화학업종의 요새 유망주 금호석유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무슨 소리 뭐야? 너무 비웃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1.88% 하락부를 켜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000원 정도 빠지면서 현재 10만 4,5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10만 10만 5,500원에. 저도 똑같아요. 저도 1,000원 떨어졌네요. 아, 1,000원 진짜요? 떨어졌어요. 근데 몇 줄을 사셨죠? 네, 6줄. 저보다 2주를 더 똑같은 많이 질문이었어. 사셨네요. 네, 그러면은 그러네요. 안타깝게도 저보다 조금 더 낙폭이 크셨던 걸로 생각을 너무 할 수가 아깝다. 있겠습니다. 제가 수익률을 보면요. 현대차가 제가 0.63% 정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고 있고 네. 금호석유가 0.94%로 조금 더 소폭 더 큰 그러네요. 낙폭을 보여주면서 수익이 조금 더 안 좋았던 것으로 맞습니다. 나타나고 그 있습니다. 나무 씨가 4만 얼마였죠? 4만 6천 원 네, 4만 6천 원 벌었어야 벌었는데 돼요. 4천 원이 떨어졌고 저는 4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6천 원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제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오늘 369 특전이 금방 돌아왔어 이렇게. 네, 네. 정말 16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배틀은 나우 씨의 승리가 다시 차지했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행지 잘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또 종목에 대해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종목을 고르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한번 제비뽑기로 네. 이 업종을 한번 골라보고 뭔가 더 많아진 느낌이야. 네, 조금 더 많아졌어요. 아, 여기 진짜요? 사실 그 노림수가 여기 좀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추가했어요? 꽝이 없었는데 네. 이번에 꽝을 한번 추가를 해봤어요. 근데 꽝은 뭐냐면 네. 그 업종을 골라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대방 골라주는 네, 거야? 마치 369 특전에서 여행지를 골라주는 것처럼 업종을 딱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그 업종 내에서 알아서 이제 잘 수익을 낼 수 나우 씨 꽝 있는 나왔으면 좋겠다. 종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졌으니까 저 먼저 네. 이길게요. 그러면은 눈 감고 한 번에 네. 콕 집을 거예요. 네. 이거야. 느낌이 안 네, 좋아. 여시면 되겠습니다. 맨날 잡던 그 느낌이 아니에요. 그 두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나우 씨. 손끝에 감각이 살아있으시네요. 자, 한번 뽑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아니요, 잠시만요. 네, 뽑으세요. 어디 있어요? 여기요. 네. 잠시만요. 느낌이 안 좋아요, 저도. 우리 하나, 둘, 셋 한번 해요. 네. 하나, 둘, 셋. 이게 꽝이야.
아니 이게 너무 이게 뭐예요, 이게? 너무 무시무시하게 생기지 무서워, 않았어요? 무서워. 와 이게 뭐야? 이거 누가 남은 씨가 넣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PD님이 해주신 건데. 나는 꽝이라 너무 그래가지고 무시무시하게. 귀여운 꽝인 줄 알았더니 네. 이거 당장에 터져버릴 자, 거거든요. 둘 다 저희가 지금 폭탄을 뽑았는데요. 역시 이거 다행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행이다. 둘다 꽝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이제 업종을 추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럼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왜냐면은 먼저 막 안 좋은 거 먼저 골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정해놓고 그때 딱 오픈하기로 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고르는 과정을 앞에 짧게 들어가는 그 영상 통해서 벌칙 영상 그럴까요?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골라야겠다. 네, 저희가 그러면은 다음 주에 한번 서로 이제 업종 골라주는데 기대가 됩니다. 이런 건 또 네, 처음이라서. 그렇죠. 업종 서로 골라주고 여행지도 골라주고 네. 처음이죠.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여행지와 종목들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올 테니까요. 저희 다음 주에도 같이 여행 가요.